길거리에서 담배를 버젓이 피면서 여유롭게 걸어가는 50대 중년 남자. 길거리에서 침을 아무데나 뱉는 10대 여자. 끝나가는 신호등 소리를 듣고도 건널목을 위험하게 건너는 70대 여성. 보행자 통로에 아무데나 주차하고 아무데나 세우고자 하는 고급 외제차를 운전하는 40대 남성. 자신이 믿지 않는 종교의 저주를 퍼붓는 60대 여성. 과연 대한민국은 언제쯤 선진국 대열에 오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김영호의 부자 이야기 43번째 내용은요. 대한민국이 죽었다 깨도 선진국이 될 수 없는 이유 6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선진국일까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6가지 이유를 들어서 대한민국은 죽었다 깨도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이유를 들겠습니다. 민주주의 3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입법, 사법,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특히 검찰과 사법부 판사 조직은요, 가장 전근대적인 조직으로 시대의 역행 중에 있습니다. 국회는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집단으로 변질되었죠. 행정은 오야붕 꼬봉우를 해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근간인 3기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한 대한민국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몇 달 전에 여의도에서 불꽃 축제가 있었습니다. 105만 명이 모였습니다. 쓰레기는 50톤이 모였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자국 대표 축구팀이 역사적인 승리를 지켜본 일본 팬들은 경기가 끝난 후에 그들의 전통처럼 경기장 청소를 빼먹지 않고 깨끗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일본 축구 선수들의 라카룸도 아주 깨끗하게 정리정돈되어 있더군요. 공공의 질서의식은 선진국에 가려면 아직 멀었다는 생각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책 덮은 대한민국. 1년간 단 한 권도 안 읽는 성인이 무려 53%입니다. 국민의 반 이상은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은 어디서 정보를 얻을까요? 대한민국 국민의 92%가 정보 습득을 스마트폰을 해서 취득합니다. 스마트폰에는 진실, 팩트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입니다. 20대의 독서량은 10년 새 반토막 났고요.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폭이 가장 크고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능동적으로 정보를 선택하는 독서라고 하는 정보 입수 방식에서 인터넷과 모바일 접하는 휘발성 가짜 정보, 눈을 잡는 가십성 정보 등 알고리즘의 영향으로 확증 편향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최근 미디어 환경 변화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서 떠도는 가십, 뭐뭐뭐 카더라, 뭐뭐뭐 더더라 이런 주워듣는 얘기들이 정치 담론뿐만 아니고 모든 생활에 지금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세금 안 내고 버티는 부자가 수두룩. 체납 국세 100조가 넘어 정부가 부과한 그 세금 받지 못한 국세가 사상 최초로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00조 원. 재정 위기감이 커지면서 나라 돈을 아껴 써야 할 이 필요성이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구 예산을 증액해서 공중에 살포하듯 써버립니다. 내 돈이 아니니까 마구 쓰죠. 필요 없는 예산도 만들어서 마구 써버립니다. 여기에 교묘하게 세법망을 빠져나가는 고액 체납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얌체 체납자 역시 상당수입니다. 이분들은 왜 세금을 안 낼까요? 세금을 안 내도 아주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법이 그만큼 허술하다는 거죠.
전체 체납 11%가 서울 강남권에 편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환수되는 세금은 1년에 11조에 불과하고 앞으로 남은 100조 원은 어떻게 수고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갑질이 일상인 대한민국. 예를 들까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MZ세대의 상당수가 고객에게 갑질을 당한 경험을 있다는 그런 조사 자료가 있습니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인 알바천국이 MZ세대 알바생 1652명에게 물어봤죠. 손님에게 갑질당한 경험이 있냐고 묻자 79.2%가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갑질 유형의 대부분은 다짜고짜 반말형입니다. 다짜고짜 반말. 그러니까 편의점 같은 경우 아르바이트 학생이 어리다 보이니까 바로 반말을 하는 그런 갑질을 하는 것이 대부분인 대한민국 일상이라는 거죠. 갑질을 80%를 당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80%는 뭐 거의 대부분이라는 뜻 아닙니까? 여섯 번째 마지막 이유입니다. 이태원 12구 참사 재난예방 시스템 제로 부재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상상하기도 싫고 다시 떠올리기도 힘든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평소 금요일이나 토요일 이태원 해밀턴 호텔 뒤편의 그 뒷길은 인파로 떠밀려 갈 정도로 다니는 그런 길입니다. 평상시에도. 그건 누구나 아는 팩트죠. 그런데 할로윈데이면 평상시에 몇 배의 사람들이 몰리겠죠. 할로윈데이 사고 전날에도 많은 인파가 밀렸고 사고 난 그 날도 당연히 밀리죠. 사고 난 장소는 아시다시피 좁은 골목길에 비탈길이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행정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희생자 가족들에게 취한 국가의 행정력은 그야말로 삼류 저개발국이나 할 수 있는 행동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과다운 사과 한마디가 없습니다. 이게 국가입니까? 이런 국가가 어떻게 선진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세월호 때와 뭐가 달라졌습니까? 88 서울 집중호우로 인한 대참사 사건 때도 무엇이 달라졌는지요? 과거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열어가야 하는데 그 동력의 주체 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를 알면 열을 보이죠. 대한민국은 미안하지만 싹이 놀았습니다.